시간의 고요한 무대 뒤편에서 세상이 여전히 눈에 보이는 갈등의 주의를 빼앗기고 있는 동안 더 거대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것은 뉴스 헤드라인도 아니고 소란도 아니다. 그것은 진동이다. 그리고 그 진동에는 기점이 있다. 고대이지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영토, 지혜와 절제, 용기로 새겨진 땅, 바로 한국이다. 역사의 첫 메아리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 민족은 전쟁으로도 뺏을 수 없고 불확실성으로도 지울 수 없는 것을 꿋꿋이 세워왔다. 바로 정체성이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에도 굳건히 남아있는 정신, 세상이 그 가치를 인정하기를 망설일 때에도 품위 있게 뛰는 심장, 그리고 바로 그 민족과 그 시대에 대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계시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 남인도 출신의 젊은 신비가 라비 쿠마라는 한국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그의 말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주적 순환, 베다의 지혜, 보이지 않는 움직임에 대한 고요한 청취에서 비롯된 깊은 통찰의 결과이다. 그는 추측을 말하지 않는다. 그는 신호를 말한다. 그리고 그 신호는 분명하다. 다가올 일은 모든 기대를 넘어설 것이다. 한국은 지금 정치나 경제 차원을 넘어 집단의식 자체의 역사적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은 낭만적이거나 이상화된 비전이 아니다. 이것은 현실이며 깊고 불가피한 것이다. 38년마다 반복되는 주기, 을사년이라 불리는 이 순환이 지금까지 없던 강도로 돌아오고 있다. 이 주기는 라비 쿠마라에 따르면 단절과 쇄신의 씨앗을 품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별들은 한국을 세계적 전환의 중심점으로 가리키고 있다. 라비 쿠마라는 말을 아끼지 않는다. 그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날 새로운 리더십에 대해 단호하게 말한다. 기존의 권력 구조에 맞지 않는 인물, 그러나 다른 존재감을 지닌 인물, 새로운 코드와 상징, 새로운 이끄는 방식을 내면에 지닌 존재. 이 지도자는 젊은 예언자의 말에 따르면 오래된 엘리트의 산물이 아니라 국민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표현이 될 것이다. 진정한 변화, 온전함, 그리고 조용한 용기를 바라는 집단적 열망의 반영이다. 수십 년간의 극복과 재건을 통해 준비된 한국은 이제 새로운 질서를 경험하기 시작할 것이다. 단순히 이름이나 직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 체계가 태어나는 것이다. 더 이상 외부의 바람에 반응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만의 운명을 더 명확하게, 지혜롭게, 깊이 있게 이끌어가는 시간. 신비가는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같은 신흥 기술 위에 윤리, 정의, 진실과 같은 영원한 가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민주주의의 모습을 본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은 소란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든 새로운 주기는 긴장을 동반한다. 하지만 이 긴장은 도덕적 나약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래된 구조에 맞서는 강인함의 반영이다. 라비는 내면의 움직임, 권력 다툼, 시각의 충돌을 정확히 묘사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더 큰 과정의 일부이다. 일종의 집단적 정화. 한국이 영적 성숙과 문화적 지성을 바탕으로 본질을 잃지 않은 채 도전을 마주하게 되는 시간이다. 라비 쿠마라는 단순히 사실만을 말하지 않는다. 그는 아직 경험되지 않은 기억들,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는 운명들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물질의 세계로 다가오고 있다. 그는 한국 앞에 열리는 하나의 길을 묘사한다. 그 길은 어둠의 시대 속에서 한국이 등대가 되는 여정이다. 혼돈을 담대히 통과하고 아름답게 다시 태어나는 방법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라비 쿠마라가 예언한 이 여정은 2025년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늘 말하던 바와 같이 가장 큰 변화는 요란하게 오지 않는다. 그것은 집단의식의 침묵 속에서 태어난다. 그렇게 한국은 거의 보이지 않게, 그러나 분명히 새로운 주기의 도래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정치적 단절이나 공적 인물의 교체가 아닌 더 미묘하고 깊은 변화였다.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인식, 새로운 방식의 이끌림이 시작된 것이었다. 결정의 중심지에서는 지금껏 쌓아온 여정에 대한 존중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신뢰와 안정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그의 존재는 위태로운 시기에 질서를 가져왔고 그의 단호한 태도는 일부 국민에게는 하나의 안전한 기둥이었다. 라비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전환에는 길을 포장하는 이들과 새로운 차량을 운전하는 이들이 있다. 그 둘 모두가 필수적이다. 그렇기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변화는 과거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이제 다음 단계를 요구하는 하나의 연속이었다. 그 사이 새로운 목소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청년의 에너지와
변화를 향한 갈망, 다른 방식을 시도하려는 의지를 대표하는 인물이 있었다. 바로 당시의 이 지사였다. 그의 이름은 점점 더 많이 언급되었고 특히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부문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아직 모두의 공감을 얻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분명한 주목을 받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그에게서 기술적 역량과 실용적 비전을 보았고 비록 대중과의 감정적 연결은 아직 발전 중이었으나 그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었다. 라비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이미 말하고 있었다. 미래는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다. 그것은 더 이상 스스로의 빛 앞에서 잠들지 않기로 결심한 민중의 반영이다. 무대 뒤편에서의 움직임은 미묘했다. 큰 충돌은 없었지만 결정과 입장은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정부 기반은 지난 몇 년간 국가를 지탱해온 견고한 토대를 유지하려 했고 한편 새로운 집단들은 혁신, 투명성, 탈중앙화를 요구하며 압박을 가했다. 이 긴장은 갈등이 아니라 대조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라비가 지적했듯 이 대조는 균형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다. 밤은 낮을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그 빛을 더 깊이 보게 하기 위해 몸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국민들도 성숙함을 보여주었다. 허무한 편 가르기에 휘둘리지 않았고 지금까지의 노력을 존중하면서도 조용한 쇄신의 욕구를 드러냈다. 그것은 단순히 인물의 교체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기반한 변화였다. 윤리, 정의, 연민, 진실, 수많은 재건과 극복의 역사를 가진 한국 민족은 과거라는 단단한 땅 위에 발을 딛고서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더 큰 무언가를 향해 시선을 돌리고 있었다. 농촌 지역에서도 이러한 전환은 감지되었다. 젊은이들이 지속 가능한 제안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고 기술과 전통을 통합하고자 했다. 말없이 깊은 지혜를 간직한 노농들은 손주들 속에서 순환의 연속성을 보았다. 도시 지역에서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연구소들이 인본적, 윤리적, 영적 측면을 잊지 않은 채 다양한 해법을 개발하고 있었다. 마치 나라 전체가 새로운 리듬으로 숨을 쉬기 시작한 듯했다. 서두르지 않지만 깊이 있게. 라비는 이러한 징후들을 평온하게 지켜보았다. 그의 가장 감동적인 메시지 중 하나에서 그는 이렇게 썼다. 한 민족의 심장은 힘으로 변하지 않는다. 조상의 메아리가 자손의 부름과 조화를 이룰 때 그 심장은 비로소 변화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다. 전통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통합되고 있었다. 승려와 농부, 서예의 달인, 그리고 늙은 어부들의 지혜는 이제 최첨단 기술과 디지털 창업, 새로운 정치 언어와 나란히 설 자리를 찾고 있었다. 영성이 다시 학교의 화제로 떠올랐다.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은 통계 수치보다 우선시되었고 문화센터들은 조상과의 재연결을 촉진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은 감사와 참여, 그리고 보기 드문 의식으로 응답했다. 라비는 이렇게 말했다. 한 민족이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할 때 그 어떤 조작도 그들의 운명을 빗나가게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순간 한국의 운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고동치기 시작했다. 정치적 무대에서도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졌으나 눈에 띄는 조심스러움이 함께했다.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상호 존중이 느껴졌고 마치 모두가 지금 이 순간이 개인의 야망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듯했다. 윤 대통령 또한 압박과 도전에 직면하면서도 리더십을 잃지 않고 품위 있게 자리를 지켰다. 그는 나라를 어려운 시기로 이끌어왔고 그 점은 인정받고 있었다. 한편 새로운 제안을 가진 이들 또한 자신들의 역할이 대체가 아니라 더함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국민은 이 모든 것을 깨어있는 눈으로 지켜보았고 구원자를 찾기보다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찾고 있었다. 예언에 따르면 그 여정에서 가장 민감한 지점은 빛이 너무 분명해지는 시점에 도달할 때였다. 그리고 2025년 한국은 그 지점에 확고한 걸음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이전까지 조용했던 변화는 이제 결정과 공공의 선택, 더 이상 숨어있지 않은 사회운동 속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진실은 더 이상 단지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요구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라비 쿠마라가 경고했듯 모든 진실은 잠든 힘을 깨운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깨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클라이맥스는 폭력적인 단절로 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훨씬 더 미묘한 형태로 드러날 것이다. 사상의 충돌, 의도의 엇갈림, 여론의 이면에서 조심스럽게 뿌려진 오해들. 이는 의도의 순수함이 시험받고
국민의 성숙함이 보이지 않는 함정 앞에서 평가되는 시기였다. 전통이 더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시골에서는 노인들이 반복되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선명히 떠올랐다. 반으로 갈라지는 산, 어두운 계곡 위에 놓인 다리, 안개 속에서 촛불을 들고 있는 아이들. 불교 사원에서는 일부 스님들이 공기 속에서 다른 에너지를 느꼈다고 전했다. 마치 대지가 무언가를 경청하고 있는 듯한 상태.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더 큰 운명의 진동을 흡수하고 있었다. 한 차례 조용한 방송에서 화려한 조명도 없이 담담하게 라비는 선언했다. 이 땅은 이제 그 국민에게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국민은 자신의 운명에 응답하고 있다. 곧 일어날 일은 권력의 교체가 아니라 목적의 변화이다. 이 말은 조용한 경로를 통해 전해졌지만 이미 내면이 울림을 느낀 이들의 가슴에 깊이 자리 잡았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좌와 우, 전통과 진보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은 차원에 있었다. 과거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미래 사이에 대도시들부터 이 에너지 전환의 영향을 체감하기 시작했다. 서울에서는 광장과 공동체 센터에서 자발적인 모임들이 열리기 시작했다. 서로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모여 정치나 경제를 넘어 진정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다. 연민, 균형, 정체성 보존과 같은 주제가 거리낌 없이 논의되었다. 이는 혁명이 아니었다. 재회였다. 자주 산만하다고 평가되던 청년층은 놀라운 책임감을 드러냈다. 그들은 경청의 모임, 세대 간 대화, 공동식재, 감정적 회복 프로젝트 등을 주도하고 있었다. 한편 정치의 무대도 재구성되고 있었다. 윤 대통령의 존재는 여전히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존중받고 있었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이끌었고 그 점은 인정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국가가 계속 진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느껴졌다. 불만 때문이 아니라 시대 자체가 새로운 질의 움직임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비는 이렇게 말했다. 좋은 지도자는 이끈다. 위대한 지도자는 국민이 함께 이끌도록 한다. 그와 동시에 이제 막 무대에 등장한 이 지사와 같은 인물들도 자신의 공간과 대중과의 연결을 다듬어가며 새로운 길을 제안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는 누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탈중앙화 구조 개편에 기반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 싸움은 사람 사이의 경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동 사이의 충돌이었다. 이미 그 역할을 마친 오래된 패턴들과 이제 막 자리 잡기 시작한 새로운 파장의 대립이었다. 긴장은 높아져 갔다. 왜냐하면 모두가 이런 변화에 준비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 폐쇄적인 집단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을 것을 두려워했고 다른 일부는 선한 의도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현재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했다. 소음이 있었고 혼란이 있었다. 그런 가운데 라비는 단호히 말했다. 먼지가 일어날 때 도망치지 마라. 숨을 쉬어라. 진실은 가장 크게 외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침묵 이후에도 끝내 서 있는 그곳에 있다. 해가 거듭될수록 눈에 보이지 않던 무언가가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라비 쿠마라의 예언은 더 이상 먼 미래의 환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가장 미묘한 결정 속에서도 감지되는 진동이 되었다. 한국은 비록 커다란 단절이나 급격한 변화 없이도 이미 예전과는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다. 이 변화는 눈으로 쉽게 인식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정적, 영적, 사회적 차원이 새로운 경지에 도달한 것이었다. 조용한 지혜를 지닌 한국 국민은 진정한 혁명이란 광장에서의 외침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의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언은 두 번째 파동으로 구현되기 시작했다. 겉보기엔 평온한 듯하지만 그 안에서는 국민의 모든 세포가 변화의 진동으로 울려 퍼지는 시기였다. 라비는 경고했었다. 변화가 눈에 보이게 된 후에는 가장 섬세한 단계가 찾아올 것이라고. 폭풍 후 뒤에 피어나는 꽃은 가장 강한 향기를 지닌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바람에 노출된 존재이기도 하다. 바로 그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폭력적인 바람이 아니라 영적인 강도로 다가오는 바람. 보이지 않는 목소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집단적인 직감이 일어났으며 사람들은 반복되는 꿈과 상징적인 신호들, 우연 같지 않은 동시성의 순간들을 경험하고 있었다. 국토 전체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분명히 인식되는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는 듯했다. 여러 지역에서 경청의 원이라 불리는 자발적 모임이 생겨났다. 청년과 노인, 승려와 과학자, 기업가와 학생이 함께 모이는 자리. 그곳에서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이 가장 지혜로운지를
함께 탐색했다. 정치적 논쟁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교리 없는 영성, 존재의 상태로서의 영성, 이 모든 공간을 자연스럽게 세우며 들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지 번영을 추구하지 않았다. 이제는 의미를 찾고 있었다. 한편 국제 정세는 불안정해지고 있었다. 인접 지역의 갈등, 지정학적 긴장, 강대국 간의 불신은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런 혼란의 한가운데서 한국은 예기치 않은 자세로 부상했다. 평온하고 단호하며 중재자로서의 역할. 한국의 외교는 이제 동맹의 강도가 아니라 충돌을 피하고 다리를 놓는 지혜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것은 라비가 말한 보이지 않는 중심의 리더십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일부 장관들은 이 새로운 의식의 장에 영향을 받아 중요한 회의 전에 조용한 실천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집단 명상, 고전 문헌 낭독, 방해 없는 경청. 명성은 더 이상 사찰의 사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경영 도구였고 깊은 지성의 자원이 되었다. 그리고 그때 드물고도 의미 깊은 일이 일어났다. 국내의 대표적인 기술 기업 중 하나가 연간 수익의 일부를 문화적 재연결 프로젝트에 재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잊혀졌던 사찰들이 복원되었고 버려졌던 마을들에 다시 방문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오래된 이야기들이 다시 입을 통해 전해졌고 전통과 단절되어 있던 젊은이들은 그것을 더 이상 짐이 아닌 뿌리, 곧 힘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예언자 라비는 이 시기를 다음과 같은 말로 묘사한 바 있었다. 분리되어 보이던 것들, 진보와 전통, 과학과 영혼, 도시와 농촌은 결국 같은 근원에서 태어났음을 기억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다시 통합되기 시작하자 한국은 세계의 새로운 형태의 문명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상향이 아니었다. 실용적인 조화였다. 현실적이고 동시에 영감을 주는 새로운 질서였다. 이 시기부터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한국을 자주 방문하게 되었다. 단지 무역 협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배우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알고 싶어 했다. 어떻게 한 국가가 급속한 기술 발전 속에서도 사회적 결속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많은 나라들이 내부 붕괴를 겪는 가운데 그것을 피할 수 있었는지, 그 해답은 숫자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라비가 반복해 말하던 보이지 않는 영역, 깨어난 의식의 장에 있었다. 라비는 이미 분명히 말했었다. 세상은 아직도 힘과 부드러움이 함께 갈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나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를 증명할 것이다. 한 민족이 바위처럼 단단하면서도 꽃처럼 가벼울 수 있음을, 바로 그것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낡은 패턴으로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단호함, 동시에 다양한 목소리와 이야기, 수많은 시선을 포용하려는 부드러움, 그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영혼을 이루는 조화였다. 한국의 외교는 점차 영적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협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존재의 문제였다. 한국의 대표자들은 단지 논리를 들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본보기를 함께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조용한 몸짓 하나하나 속에서 더 큰 메시지가 전해졌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택하는 것은 가능하다. 강하면서도 공격적이지 않을 수 있다. 상처 없이 성장할 수 있다. 목적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라비는 마지막 메시지 중 하나에서 이렇게 썼다. 당신들은 전쟁을 이겨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낸 것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은 단지 간견이나 기사 속에서 인용된 것이 아니었다. 학교 벽화에 쓰였고 마을 회의에서 반복되었으며 전통 직물에 순호하져 전국의 가정에 걸렸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언은 미리 정해진 운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부름이었다. 그리고 그 부름은 받아들여졌다. 시간이 더디게 흐르는 농촌에서는 자연과의 재연결이 새로운 의미를 얻고 있었다. 단순한 삶의 낭만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혜였고 계획이었다. 젊은이들은 기회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으로 대도시를 떠났다. 마을을 재건하고 지속 가능한 삶의 모델을 만들며 생산과 휴식, 성장과 돌봄 사이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 움직였다. 도시에서는 대기업들마저도 더욱 겸손한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혁신센터는 이제 통합의 공간이 되었다. 새로운 프로젝트는 기술적 분석뿐 아니라 윤리적 평가도 거쳤다.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영적인 영향력은 이웃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강요된 것이 아닌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국은 이제 이해하게 된 것이다. 목적 없는 번영은
단지 성공을 가장한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가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였던 교육 제도도 조용히 변화하고 있었다. 여전히 높은 기준은 유지되었고 성과도 중요했다. 그러나 이제는 숨 쉴 공간이 있었다. 듣는 것, 예술, 성찰이 있었다. 아이들은 기술과 역사를 배우는 동시에 명상, 감정, 영성, 자연에 대해서도 배웠다. 그들은 단지 경쟁하기 위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이해하며 자라나고 있었다. 그리고 라비가 예견했던 대로 진정한 기적은 시스템의 변화가 아니라 시선의 변화였다.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 나라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왜냐하면 시선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의 시선은 분명히 바뀌었다. 내면에서 외면으로, 영혼에서 몸으로, 침묵에서 행동으로. 이제 세계의 시선이 다시 이 작은 반도를 향하고 있었다. 과거 수많은 갈등과 침략, 저항의 무대였던 그곳을.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나 위협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 때문이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지 전략적 요충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영적 기준점이자 살아있는 기억이었다. 과거를 잊지 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본질을 잃지 않고도 현대적일 수 있다는 것, 단호함과 연민이 동시에 운명을 이끌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하는 존재였다. 카메라와 인터뷰에서 사라진 라비 쿠마라는 자신의 사명을 다 마쳤다. 그의 말은 이제 다른 이들의 마음을 통해 울려 퍼지고 있었고, 그는 마지막 여정을 앞두고 단 한 문장만을 남겼다. 그 문장은 조용히 한 상이슬게 돌에 새겨 묻혔다. 기억하기로 선택한 자들이 새벽을 이끌 것이다. 한국은 기억했다. 그리고 기억함으로써 빛을 밝혔다. 그리고 그 빛은 단지 자신만을 비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이들의 길 또한 밝혀주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이렇게 써주세요. 나는 깨어나는 이 빛의 일부입니다.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지금 화면에 떠오르고 있는 다음 영상을 통해 예언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당신이 있습니다.